날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707 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02시 78분까지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 추가 병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합류한 거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언제 제가 철수할 때 네. 왔다는 걸 인지를 했고 네. 그 인원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그 96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 감시 장비하고 지금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네. 야간 감시 장비는 좀 그랬죠. 떼고 그런 와라 얘기도 해서 하셨죠.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이게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한 이유가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네. 국회에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 특임단하고 그다음에 104 여단부대 대원들도 국회로 왔지요.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 대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 대장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1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요? 제가 인지한 거는 1공수는 40여 명이 예. 대대장 통제하에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으로. 후문에서 일부가 네. 후문이 이제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종료되고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네.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당 안에서 그 1공수 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네.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출동할 때는 이게 봉쇄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통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이제 봉쇄나 뭐 확보를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면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도 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네.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소수지만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셨는데 네, 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예. 정문에 와 보니까 밖에 사람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할 때도 안쪽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것 같다. 그 추가 지시를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닙니다. 상황이면 요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확보가 되면 물어보지만 확보가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물어보지도 그러면 않고 그 상황에서 확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문을 저희가 통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문. 만약에 정문이 아무도 안 계셨다면 후문처럼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제가 사령관 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시 받았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네,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시려고 했겠네요. 정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입구에 있는 그 유리문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유리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장애물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 깨기 전에 사령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서 대치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예, 19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예, 계속했습니다. 박사령관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건물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00시 17분 통화에서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네. 박사령관이 뭐 창문 깨고 이런 구체적인 없습니다. 방법까지 얘기한 건 창문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급해서 제가 한번 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일공수여단 부대원들 중에 후문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니까 몇 명쯤 들어왔다 그래요? 40명이 좀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대장 등 40여 명이 담을 넘었다고 들었고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정근 사령관 공소장 한번 보신 적 있다 그랬죠? 네, 못 들었습니다. 곽사령관 공소장 네, 보신 적 있죠?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일여단장 이상현에게 곽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곽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보시니까 네.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상황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네네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한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아니,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네. 이상현 일여단장도 있으니까요. 아, 이상현 여단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일여단장과 일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항 생략하고요. 나항은 지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항도 나온 얘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진술조서 검찰을 보면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 증인은 이 야심한 시각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시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네.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추측을 했고 네. 근데 예, 가서 보니까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많았잖아요. 끝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를 네. 저지하려고 모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사실 저는 뭐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부딪힌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나 방송 관련된 사람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보이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안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실제로 의사당 안에도 뭐 보좌관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뭐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고 됐어요. 예. 첫 번째 국회 그 본회의장에 네. 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는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저는 안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TV를 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0017분의 인원을 빼고 다른 출입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정문 출입문 오른쪽 편에 불 켜진 방에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TV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